이제 세멘틱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네트워크의 분석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오래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의 확산과 함께 좀 이제 등장한 것이 아주 큰 배경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HTML이라는 단어 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HTML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이 하이퍼텍스트로 해가지고 여러 문서들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여러 문서들을 이제 연결시키는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이 여러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으로서 계속 이제 적용이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다른 어떤 기존의 어떤 방법론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볼 수 있지?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뭐 그림에서도 잠깐 나눴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설문조사 방법이잖아요. 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설문조사 방법인데 이 설문조사 방법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자기 응답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응답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서 각각의 변수들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뭘 연구하냐면 이 변수들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죠. 이 변수들, 베리어블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자아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그 변수들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 그 자체는. 근데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사람 그 자체를 좀 더 연구하는 게 더 강한 거죠. 사람 그 자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 그 자체를 연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관계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간에 그런 거니까 그거에 이제 우리가 소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림을 올리고 자기의 어떤 느낌을 올리고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주된 주체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모될 수 있느냐면은 나는 이제 언론 정보학자잖아요. 언론 정보학자는 뭐 연구하는 사람이냐면은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뱉는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뱉는 메시지들. 사람들이 맺는 메시지로 이제 연구하니까 이 언론 정보학자들은 사람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산해낸 그 메시지들을 연구하는 경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보면 위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하고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렇죠. 개인, 그룹, 그 다음에 조직, 국가 수준들이 훨씬 더 개인 수준으로 더 내려오고 또한 분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내용물도 더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예요. 더 내려오는 겁니다. 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내려와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학자들이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뱉는 그러한 생산해내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해낼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는 다 대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는 대부분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그렇죠? 그러면 텍스트로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텍스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또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텍스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면 텍스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봤더니만 텍스트는 안에 뭡니까? 이렇게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어들. A라는 단어가 있고 B라는 단어들이 있고 E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어떤 단어들이 어떤 다른 단어 A라는 단어가 B라는 단어하고 서로 자주 출연을 하고 A라는 단어가 G라는 단어 앞에 오면서 수식을 하고 이러면서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의미들을 갖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온전한 의미들을 갖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스라는 단어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자주 쓰이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의 그렇죠 노드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사람, 국가, 조직이 아니라 이 단어가 하나의 노드라가 되고 혹은 꼭지점이 되면서 이 단어들이 얼마만큼 서로 간에 출연하는지를 통하면 그 전체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있는 자리를 딱 보고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패턴이 있어요. 저기 두 명은 계속 같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까이 앉아있는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되게, 그렇죠. 쌍으로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 간의 소셜 디스턴스가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물을 주고받는지 이메일이라든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그 한 단계 내려와서 그 이메일의 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메일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이 이메일의 내용은 예컨대 뭐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읽고서 분류할 수도 있죠. 읽고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읽고서 분류하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구성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지라고 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멘틱 네트워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멘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멘틱 네트워크. 그래서 세멘틱 네트워크라는 의미 네트워크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세멘틱 네트워크라는 이 단어를 만드는 그 1세대 그룹에 오늘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제임스 다노일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1세대. 이 제임스 다노일스 교수도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원래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 소셜 네트워크를 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좀 더 세부 전공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의미를 우리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어를 신경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뿌리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세멘틱이라는 네트워크 분석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럼 한국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해서 의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제 있었냐면은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런 사람 계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 중에서도 어떤 측면들을 주로 많이 봤느냐면은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들 그룹들 서너 명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정서적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간에 어떻게 미움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소그룹이죠. 그런데
1980년대 중후반에 뭐가 나왔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어요. 계산기가 나와요. 계산기가 나오니까 이제 소그룹에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중후반에는 개인용 PC들이 오면서 훨씬 더 많은 그래도 사람들을 분석하게 되었어. 그러면서도 월드와이드 웹이 뭡니까? 9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뭔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텍스트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또 분석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금방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했던 그런 단어와 단어들을 좀 잘 연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했을 때 우리가 세멘틱 네트워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의미망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인터넷이 되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할까요? 텍스트 마이닝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텍스트 마이닝.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보시니까 벌써 세멘틱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텍스트 마이닝하고 세멘틱 네트워크는 같은 듯 다른 거야. 뿌리가 다른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이란 말 자체가 뭐죠? 마이닝 말 자체가 강산에서 강부들이 뭔가를 캐듯이 막 데이터를 막 이렇게 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앞서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 공학과를 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뭐였어요? 색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색인. 검색 엔진이 어떻게 했어요?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인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잘 색인을 할 것인가? 수집했는 거. 마이닝 그 자체는 수집하는 건데 마이닝 했는 거를 다 그럼 어떻게 색인할 것인가? 이 색인하는 것은 이제 고민을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컴퓨터 공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90년대 중후반에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과 함께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단어가 활발하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뿌리는 금방 얘기했던 소셜 네트워크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단어. 뿌리는 컴퓨터 공학하고 정보 공학이에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에 가면 또 시멘틱이라는 단어 또 나와요. 들어봤죠? 시멘틱. 이 시멘틱의 의미가 또 다른 거야. 이 시멘틱의 의미는 이 시멘틱 네트워크가 또 나오죠. 시멘틱 네트워크. 시멘틱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한 지식 표현 방법으로 객체, 개념, 사건을 둘러싼 노드의 집합과 노드 사이의 관계 막 해놨는데 뒤죽박죽 설명을 해놨는데 이때 시멘틱은 뭐냐면은 웹 1.0하고 웹 2.0하고 웹 3.0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웹 3.0, 웹 1.0은 홈페이지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웹 2.0은 소셜미디어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웹 3.0은 우리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세요? 웹 3.0 혹시 아는 사람? 웹 3.0 지금 웹 2.0의 시대까지 왔어요. 웹 3.0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웹 3.0 웹 3.0 혹시 들어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어봐. 웹 3.0 왜? 인공지능의 시대. 웹 3.0은 인공지능의 시대 맞는데 지금 이제 이거하고 맥락이 금방 얘기했던 세멘틱의 시대예요. 웹 3.0은. 그 웹 3.0 우리가 세멘틱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세멘틱의 시대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얘기한 거예요. 웹 1.0은 홈페이지의 시대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죠. 누구죠? 홈페이지 운영자잖아. 그렇죠? 웹 2.0은 소셜미디어의 시대인데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소셜미디어 운영자예요? 아니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웹 3.0은 정보를 누가 생산하냐? 그러면 앞서 저기 지금 우리 송하영이라고 내 석사과정 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하고 그 뭐냐 컴퓨터가 생산하는데 컴퓨터가 생산을 하는데 왜 우리가 세멘틱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웹 1.0에서 운영자가 정보를 생산했을 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필요한 링크들이라든가 어떤 연관성을 판단해가지고 관련자들 링크 걸죠. 웹 2.0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죠? 관련한 정보들을 알리고 관련한 정보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뭐 달죠 그게? 뭐 달아요? 뭐 알잖아. 내 정보가 내 오늘 포스팅, 내 오늘 유튜브 콘텐츠가 뭐하고 비슷하다. 분류하기 위해 가지고 분류하기 뭐 다른 거 있어요? 태그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태그. 그럼 웹 3.0은 인공지능하고 이런 지능 에이전트들이 그러면 정보를 올리는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판단해서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하겠어요? 왜? 월드 와이드 웹은 HTML로 만들어진 하이퍼텍스트로 만들어진 연결과 연결의 그런 그 뭡니까? 미디어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세멘틱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때 세멘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온톨러지라고 얘기해요. 온톨러지. 온톨러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웹에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어떤 형태의 정보든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공지능 같은 지능 에이전트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웹 3.0이 아직 안 왔어. 왜? 그와 같은 온톨러지가 만들어져야 돼. 여기 좀 이렇게 객체, 개념, 사건, 뭐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정보마다. 그러면 지능 에이전트들이 그걸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시멘틱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이 단어 어디에서 나왔는 얘기냐? 컴퓨터 공학에서 나온 얘기야. 컴퓨터 공학에서 나왔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세멘틱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론적 차이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어디서 뿌리가 왔는지. 안 그러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다면 이런 단어 봤을 거예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단어. 맞죠?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단어 봤네? 그것도 누가 만들었느냐면 그것도 컴퓨터 공학을 하는 혹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하고 컴퓨터 공학하고 지금 거의 같이 이제 그 공통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양쪽에서 같이 관계도 갖고. 그래서 텍스트를 마이닝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적었냐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얘기한 거야.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세멘틱 네트워크로 오는 사회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하나의 그룹이 있고 그게 나죠. 나는 사회학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학자 그 그룹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하고 정보 공학하고 그렇죠. 이런 거에 하는 사람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색인하고 그 색인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랭킹을 매기고 정보들을 랭킹을 매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잘 검색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렇죠. 분석 기법들에 넣는 거 그런 거에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통칭하고 그런 그룹들은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죠? 이렇게 사회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주봉이 다운되었어.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 문과잖아. 문과가 그럼 이공계보다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잖아, 그렇죠? 소수잖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 강의하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산학협력을 해서 왔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또 비용을 한 것도 아니고 영남대학교 링크사학과에서 비용을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줘야지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좀 그래도 좀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컴퓨터하고 이공계열이 훨씬 더 다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용어의 범람성에서 뿌리가 없는 용어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용어들이. 그런데 뿌리가 있든 없든 간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잖아. 그렇죠? 많이 쓰면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하고 정보공학하고 이쪽에서 쓰는 마이드 용어들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뒤늦게 오는 그 문과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디 뿌리를 모르는 채 그냥 따라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1 써야 되고, 누가 2 써야 되고, 그런 거 뿌리 없이 그냥 갖다 적는 거죠. 이해합니까? 지금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 뭐냐, 이 상황을 뭐냐, 여러분들께서 하고서 지금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이 지역에 있지만은 지방에 있지만은 그래도 빅데이터 AI 회사에 뭐 다닌다라고 한마디 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안 그러면 뭐냐, 기법이 좋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법이 좋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서 모든 걸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에 의미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좀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유딜이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로 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목록을 좀 봐야 되는데 모든 내용 목록 보기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요 지금 빅데이터의 발전 과정 등 해가지고 나와 있죠. 빅데이터의 발전 과정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내가 오늘 간단하게 지금 얘기했는데, 요 지금 30분짜리 발전 과정 등 해는 요거를 보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를 보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통계학의 접점 찾기 해가지고 있죠. 12번, 13번. 그렇죠. 12번, 13번. 요거를 한번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번, 13번은. 거기 온라인 강의에 가가지고 하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보고서 좀 하면 좀 이해도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도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 논문을 보면서 이 세멘틱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이 제임스 다노이스 교수는 은퇴하셨어요. 은퇴했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직종이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논문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도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새로운 논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임스 다노이스키. 제임스 다노이스키 하면 이제 보세요. 계속 이제 논문들을 이렇게 하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가는 논문도 못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도 이제 계속 이제 논문을 계속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세멘틱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1세대 그룹이다 라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분이 최근에 제안했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멘틱 네트워크 어프로치인데 센티먼트, 감성을 측정하는 그런 어프로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성을 측정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감성 측정에 대해서 이제 보면 지금까지 어떤 감성 연구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왔느냐면은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파저티브, 네거티브한 카테고리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배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단어 주머니, 배그 오브 워드 어프로치라고 해요. 배그 오브 워드 어프로치 주머니, 단어 주머니 어프로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감성 위주였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predefined vocabulary. 이 사전에다가 넣어가지고 분류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 우울, 좌절, 이거는 뭡니까? 부정. 그렇죠. 행복, 이런 거는 긍정. 그 다음 이런 중립 단어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그 사전에다 넣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어베이버 워드 이제
그래서 이 단어들을 그러면 뭘 무시하고 있는 거야? 맥락을 무시한다는 거야. 컨텍스트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는 뭐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건 일종의 제안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그래서 에스펙트, 어떠한 측면에 바라보는 그런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모델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티먼트를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센티먼트 하는 단어, 감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책상 이런 거 감성 단어 아니죠. 그렇죠? 우울, 행복 이런 거 감성 단어잖아. 이런 감성 단어하고 타겟 워드, 근데 책상. 뭐 사람들이 책상에 I like table, I like this table 그러면 감성 단어는 like가 될 거고 타겟 워드는 테이블이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런 감성 단어하고 타겟 단어들 사이에 가장 짧은 경로들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경로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경로죠. 아까 연결 고리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이 어프로치 아세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연구 방법에 가면 내가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자 싶은데 어떤 이론이 없는가요? 이 적용할 만한 이론이 없어. 적용할 만한 이론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해가지고 소위 기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흔히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얘기해요. 그거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컴퓨터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도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없는 거니까 새로운 걸 제안하는 거니까 그라운드 트루스한 그러한 접근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휴먼 애노테이터, 사람이 직접 이 사람은 트위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트위터가 파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이제 분류해낸 거죠. 그럼 분류해내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가 제안하는 이 방법에 어떤 벌리더티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벌리더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벌리더티 지난 시간에 얘기 기억나나요? 벌리더티 타당성이라고 얘기해요. 타당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신고하는 양말의 색깔로 이 사람의 지능을 다 판단할 수 있을까? 있는 거 얘기했어요. 양말의 색깔. 그럼 양말의 색깔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타당한, 다시 말해서 보증하는 그러한 기준이 돼야 되잖아. 측정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수학 점수가 90점인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지능을 측정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거죠. 벌리더티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눈에. 그렇죠? 그래서 벌리더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신뢰성도 얘기했어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느냐 그런 게 있잖아. 화살 있고 활을 가지고 간역에 쐈는데 간역에 계속 똑같이 맞아야지 화살과 활이 신뢰성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벌리더티는 또 다른 맥락이야. 여러분들 연구 방법론 수업 시간에 갔으면 이런 얘기야. 앞에서 척도에서 얘기한 측정을 얘기할 때 벌리더티하고 리라이어빌리티하고 이 지금 벌리더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실험할 때 보시는 벌리더티는 A라는 그 독립 변수가 B라는 종속 변수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진정하게 A라는 변수가 B라는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거야. A라는 변수가. A라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이 제품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태블릿을 하나씩 가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의 새로운 메뉴들을 얼마만큼 잘 다룬지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독립변수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용돈의 어떤 규모를 생각했어요. 용돈의 규모. 용돈이 많은 사람은 이거를 경제적 수준이 높으니까 새로운 태블릿을 잘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머리를 줬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심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봤더니만 사람들이 용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좀 돈이 있으니까 미리 내가 준 이 신제품 태블릿을 내가 주기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사가지고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죠.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면 A라는 경제라는 수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 수준이 금방 태블릿을 얼마만큼 신제품인 태블릿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인터널 벌리더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 인터널 벌리더티, 인터널 벌리더티가 없다. 인터널 벌리더티 없다. 이때 이제 실험에서 벌리더티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엑스터널 벌리더티는 뭐라고 어떤 측면